이정님.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수과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과 당사자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이웃으로 있는 새로부터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하기 전에 정보 조금 수정할게요. 이사님께서 저희를 주거시설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조금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거시설 하면은요, 밤에 잠을 자고 낮에는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주거시설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센터는요, 24시간 365일 그 안에서 많은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홀에서 가시죠. 그걸 해결하는 오늘 훈련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에 내용들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나는 보기에 이좀 드려요. 네. 좀 드려요.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은 어떤 노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시간에 대선적인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서 어렵네요. 우리 가족분들이 일상에서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 어떤 부분이 고민 지점에서 관심이 높을까? 그런 것들을 적고한 얼굴 얘기하지만 열심히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라는 그 지향점 가까이에 저도 다들 분명히 있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사자들 자립과 독립생활을 위해서 저 역시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환경이 단단해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립과 자립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저는 당사자들과 가족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유지할 것은 뭐냐.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을 옮겨놓을 것들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자. 그것부터 시작하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저희가 노후를 준비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중요한 게 가족분들은 역할을 열심히 하시고자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당사자분들의 역할에 있어서는 무릎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당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당연히 해야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가족의 역할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고요. 이 당사자분들 역할은 이렇게 늘어나다 자립과 독립과 노후가 준비된다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계속 이미 닳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사자님 접시가들의 어려움을 겪고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가족들 도움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다 지금 어때요? 자녀분들과 함께 아이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함께 나이를 먹어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의 노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때 가족분들이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노후 준비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있는 이 시간에 가족들도 노후를 준비해 갈 수 있다고요.
가족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 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안 읽어져서 제가 제 포인트를 살리려면 이게 지금 이거가 아니고 여기서 안 보입니다. 제가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기계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비슷해요. 그런가요? 지금 저희 다른 화면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네, 댓글로 되는 거죠. 이걸로 꼽으셨죠? 네, 봤어요. 저는 못했는데. 네, 돼요? 네. 다행이네요. 속도는 좀 느려요. 이렇게 하고. 죄송해요. 이거보다 좀 다 지나서.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용자 중심의 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모님께서 그러셔서 저한테 처음에 내가 젊었을 때는 몸으로라도 나갔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힘이 그쳐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너무나 먹먹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느 한순간은 저희 힘들지 않은 순간들이 없으셨다면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은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되면서 그러한 어머니들을 당사자들 만날 텐데 마음이 무겁게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 가까이 왔을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신비라는 단단한 이유식 있잖아요. 내가 막막하다라는 걸 말할 수도 있고요. 앞서 이재용님 얘기했잖아요. 홈페이지에는 많은 정보가 있으시다고. 네. 그래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나에 대한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비와 이웃에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사람들은요, 우리 당사자분들이 살아가고 싶은 방향이 다 달라요. 때문에 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함께 지원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집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요, 24시간 365일 저희는 직원들이요, 우리 당사자가 자립과 독립과 노후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맞이하게 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촘촘하게 개별화적으로 단기간에 훈련해서 지역사회를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이용하려면요,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요, 당사자분들이 선생님, 당분간 어머니 안 만나고 싶어요. 저에게 다른 데에서 조금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어요. 또는 가족분들도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내 목숨이라도 같은데 조금 시간을 좀 가질 수 없어요, 선생님? 네, 그런 경우에 그걸 가지 않고 저희 전화기로 센터를 오실 수 있습니다. 또요, 휴가 입원할 때는 집이 있었어요. 내 퇴원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랬을 때 병원에서 저희한테 올 수 있어요. 와 있는 시간 동안에 이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원자의 사업인데요. 가족과 잘 생활하다가 직장도 다녀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직장의 동료들이 누구니 왜 이렇게 예민해요? 왜 이렇게 짜증내? 너무 네가 한숨을 쉬니까 나까지 한숨이 나온다. 또는 집에서는요, 너 왜 이렇게 안 났어? 이게 뭐야? 반복적이었던 과거와 같은 힘을 갖습니다. 본인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와서 전화지원센터에 와서 그 무너진 그 부분만 준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드문 부분 있잖아요. 드문 부분 그것만 해결하고 돌아가시라고 저 사업명이 즐거움다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잘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에게 상황이 발생해요. 요즘 건강검진하려면 인수를 입원해야 될 때도 있죠. 요즘 좋은 데 많잖아요. 여행도 가야 되고. 또 가족들의 행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당사자와 같이 가면 좋겠지만 빠른 시간을 처리하다 보니 정신건강 문제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두고 가시려니 마음이 어려워요. 도움의 공격의 시간이 있을 때에도 저희 전환지원센터의 쉼터의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요, 저희가 만날 수 있는데요. 모든 세 가지 사업은요, 하루부터 1년에 180을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6개월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고, 누군가는 뜨문뜨문 15일씩만 이용을 하면요,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실제 우리 67세대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은 2주간은 지역사회에 일을 하세요. 일을 하면서 2주만 일하고 나면 나 새로부터 갈 수 있어 하고 버티시대요. 그리고 2주 동안 조금 충전하시고 또 2주는 가서 일을 하세요. 그분은 180일을 1년을 나눠서 사용하고 계세요. 비용은 좀 다릅니다. 보험이신 분은요 40만 원이고요. 수급이신 분들은 35만 원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사선이나 수급이신 분들은 한 달은 다 무료예요. 그런데 쉼터만은 조금 달라요. 쉼터에서는 건강보험이었고요. 2주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분들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때문에 혹시 이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비용에 대한 안내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 센터에 오셨네요. 그 오셨던 세 가지 경로로 들어오셨던 분들에게는 저희는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자리가 전문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강하지 말고 맞이하자. 너무 마음에 쏙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저 제목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 뿌듯함으로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저 앞에 있겠어요. 안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환자의 병 자체보다 그 병의 결과로부터 재개하기가 더 어렵다. 라고 설명하면서요. 때문에 재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당사자나 우리 가족분들은 지금 그 어려운 병이 다 나아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항상 하고 계셔요. 저희는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병을 가지고도 생활 전반에서 걸쳐지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헤쳐내야죠. 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지지 않았고요. 증상이 줄어들지 않았고요.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자녀분들이 만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는 찾아내야 돼요.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무엇을 하면 내가 엄마로서, 내가 자녀로서, 함께 가족 구성원으로서 조금 더 나은지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찾는 데에 아주 집중합니다. 그 과정에서요, 우리 당사자가 내가 하겠다고 선택하잖아요. 결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는 정신질환 자체보다는 그 병의 결과로부터 제기하는 모습을 저희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뵙고 있어요. 때문에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마음과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한 결심들이 반복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당사자분들이요,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보통의 전쟁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 생존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세운사는요, 병원 아니고요, 이용시설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병원과 지역사회의 가운데 중간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기반의 안정화, 지역사회를 기반해서 저희가 안정화를 지원하고요. 또 일상생활에 기반해서 저희가 행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에 있다 이런 말씀드려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 당사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당사자가 그 돌봄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주체는 누구여야 될까요? 네. 네, 그럼 누가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맞아요. 우리 당사자를 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당사자는 돌봄이 필요한 이웃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사자를 주체적으로 돌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당사자 본인이 알아야 해요.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 모르면 알아야 되고요. 전문가 보장받으면 교체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면 저 인터넷 검색하는 거, 그 과정도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것도 당사자가 본인이 집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하나 과정은 자기 돌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생존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 집에서 나왔잖아요, 오늘.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 과정조차도요, 자기 돌보기. 때문에 사용자에서 지역사회 나아가기 준비할 때는 주거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과정에서도 저희는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자에서 혼자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자기 돌봄을 준비할 때에 피해서 시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요, 각각의 당사자들이 살아온 삶이 달라요. 욕구가 달라요. 때문에 그 당사자 욕구를 반영해서요, 지역사회 자원들을 엮어서 통합적으로 묶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지지라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간단하게 자기들이 내게 있거나 내게도 가고 있거나 그러시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용자는 단기간 집중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말씀드렸어요. 때문에 입소할 때부터 저는 그날 만나는 그 날에 퇴소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같이 시작합니다.
해서요, 입소하는 날, 나는 체질을 피해서 할 때 집에서 와서 집으로 갈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신 분이고요. 나는 집에서 왔는데 다른 주거 시스템을 통해서 집으로 가보지 않는 다른 곳을 나는 퇴소의 시점에서 갈 거야. 또 어느 당사자는요, 증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병원 입원하기 싫어서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입소 결단해서 그럼 2주간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2주가 지나도 지금 유진님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야 되죠. 맞아요. 한 달을 우리가 버텨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유지 우리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기 위해서 왔지만 입소 시점에서 면담 논의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면서 그때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그게 저희 사용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정적인 전환과 전환 유지의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 사용처는 새로운 미션과 비전과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자립을 준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자립의 그 방향성을 이와 같은 분도 앞에서 저희가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자립을 준비할 때에 앞서 지금 홍준님도 얘기했지만 재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지역사회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저희는 천천히 따져봐요. 우리 유대인의 상황에서 정말 그 정보가 강점으로 작용할 것인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인지 어떤 거는 강점이고 어떤 거는 어려움인데 천천히 따져보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가 하게끔 해요. 왜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간을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거는 없어요. 마법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세원서 내에서는 전환의 과정, 반복 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세원서는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자립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말씀드렸죠. 하나의 장면을 가져왔어요. 자, 한 주간에서 이제 살아갈 때는 저희가 입소에서 퇴소시까지 매 주마다 주변 기록지를 작성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상황이다. 또는 난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낼 거다. 관련한 목표를 본인이 세우는 거예요. 대신에 너무 큰 것 아니고 그 한 주간에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계속 촘촘하게 제가 질문으로 반응하게끔 해요. 그리고 그 세운 목표를 어떻게 수행할 갈 것인지를 또 쓰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수행을 얼마나 반복해 볼 것인지도 써보게 해요. 그리고요, 이것을 다시 평가할 때에 저희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유진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많은 것들을 좀 수행해 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나고 지금 저희는 질문을 해요.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은 어려웠냐고요. 어떤 것은 쉬웠냐고요. 어떤 것은 지금 당장 해보고 있냐고요. 어떤 것은 유진님이 하는 거 나머지에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내가 하는 어떤 일부에서는 부모님이 필요하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냐, 지역사회 자원, 다른 체계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당사자가 반복해서 알아가게 해요. 80점을 줬어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유진님, 왜 80점이에요? 80점 이유 3개 이상 써보세요. 그리고 20점이잖아요. 왜 마이너스 20점 마이너스는 다 사용하잖아요. 유진님, 왜 20점을 남겨놓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언어 하나하나도 그렇게 하면서요. 이 단계에서 잘 된 거는 유지. 너무 어려웠던 걸 내리고 이런 과정을 퇴소 시점까지 해요. 그런데 3개월쯤 되면은요.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가 지금 어느 만큼에 있는지를 좀 아시더라고요. 부모님들도요. 네, 계속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매일의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당사자분들이 1대1로 진행되거든요. 지원교육제가. 근데 어떨 때는 여구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그 과정을 함께 하게끔 묶어줘요. 그 과정에서 T가 3에서 시작했던 회원이 6에서 시작했던 회원이 있으면 같이 올라가요. 근데 6에서 있던 회원은 3에서 회원이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죠. 함께 할 때는 서로가 모델링이에요. 더 성장이 촉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서로 나누는 데는 다양하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다른 사회 관계의 선생님들과 논의하면서 그 주변 목표에 대응해서 서로가 멤버를 또 세팅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세분화는 입서 시점에서 필터를 계획한다고요. 입서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장교하셨잖아요. 세분화 링크가 되어져서 최소한 6개월은 사후관리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일상생활이 무너져서 관리급도 없던 우리 당사자가 처음부터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는 그릇 세우고 매일매일 본인을 돌보는 활동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집으로 가서는 선생님 했던 것처럼 매일 청소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잘 한 거 사진 찍어 저한테 보여요. 제 핸드폰을. 지금도 사진이 저한테 다 있어요. 그렇게 본인의 생활을 잘 유지해가는 모니터링 시간들도 가져요. 그럼 트럼프 왔을 때는 집이 없는 채로 오신 분이 있었고, 또 일본에 원래 집이 있었는데 살아가버린 분도 있고, 그랬었을 때는 지역사회의 주거지역 서비스 체계에서 안전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이때 저희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자원이 뭔지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안에 있는 자원, 지역사회 자원 말고 당사자 안에 있는 자원, 우리 경험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대학을 나왔고 자격증 갖고 있고 이 자원, 그리고 그녀의 강점, 이 지역사회 안정적 주거를 배치할 때 그 지역에 얼마나 촘촘하게 연립되어 있는지 이를 저희는 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연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에 대한 요약이에요. 오지 않아도 배워갈 수 있고요. 오늘 역시 시험까지 제약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금토 와야 되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사회에 또 재배치를 할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안정적인 주거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안정적인 주거만 있으면 그 주거가 위험한 거처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와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원체계가 주변에 충분히 연립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사안 안에서 지역사회 기반에서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누리면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집 안에서의 일상과 집 밖에서의 일상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당사자분들이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역사회 안에는 다양한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많은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내 돌봄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집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키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집 안에서의 활동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집 안에서. 이거 별로 하고 싶어 하는 단사람을 놓칠 거예요. 네. 뭐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시키기만 하면 오잖아요. 그런 건 말고요. 이 활동들
부모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돌보는 게 나여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규칙적인 일상이 되도록 반복하는 그 경험이 쌓이면요. 본인들이 알아요. 내가 자립이, 독립이, 노후가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아요. 근데 그 시간 가기까지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기다려야 되고요. 저희들 청취자가 되어야 돼요. 당사자는요, 진심으로 본인의 몫을 해낼 수 있다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분들이 집 안에서의 역할들을 했잖아요. 집 안에서의 역할들을 조금 더 하나 더 강조하자면 빨래와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역할들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내가 자녀로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한 집인데 이제 저희도 과제를 위해서 며칠을 보냈어요. 엄마 빨래 다 걷어내. 뒷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어처구니 말씀하시니까 어머니 그거만 어디에요? 빨래를 같이 널어놨어. 근데 자기 거는 걔로 엄마가 손도 안 댔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랬냐 했더니 선생님 내 거 내가 하나 줬다. 그런 부작용도 있더라. 그럴 때는 귀엽게 넘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집 밖에 활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족분들에게 집 밖에 활동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직장을 떠올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회복의 과정에서 회복과 재활에 있어서 직업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공용치료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직장보다는 지금 당장 규칙적인 생활을 지원받는 게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이 아니더라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고요, 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 당사자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체에서는요, 퇴소 후에도 집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저희는 연습을 합니다. 퇴소 후에 집 밖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떠한 자원이 연립되어 있는지 다 목록하고 그것을 또 복지 서비스 자원들과 또 나누어 봐요.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 여가 시간을 무엇을 해볼 것인가까지 계획하면서 한번 경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가 자유한다라는 거, 독립한다라는 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저희 안에서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정신건강 유관 기관들과 너는 연립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자립이다. 독립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그 자원 체계들과 함께 이웃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회원들에게는 새로운 우리는 연립되어져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우리 당사자분들의 독립생활을 하면서 그 이득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렇죠? 결국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일상의 행복이랍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집 안에서의 활동과 집 밖에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이요, 양성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면, 자, 결혼 일사업으로 돌아오시던가요? 또요, 양성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늘 말씀드리기를 상처이 조금 남아 있어도요. 남들이 듣지 않는 생각에 잠시 몰입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은 항상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집 안에서의 활동과 집 밖에서 활동을 멈추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우리 당사자들의 삶의 질은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때문에 증상과 어떤 그런 어려움이 집 안에서 역할을 부모님 대신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전이 한 달에 한 30간 정도 활동이 있는데요.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취업 교육하는 거 아니고요. 직업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직업 경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회복에서 직업을 갖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을 수 있잖아요. 때문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에서 회복 과정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반드시 저희는 거칩니다. 나가기 전에요. 집 밖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요, 저희가 집 밖으로 나가야죠, 이제. 집 나가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집 밖으로 나가기에 대한 체험 운동을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가 주변기록시 다음으로 본인을 똑바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내가 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 건강관리, 위생관리, 그쵸? 휴방관리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생각 안에서 위에서 자고 안에서 내가 교육하고 또 이러니까요. 내부에 가면서요. 천천히 비치는 모습을 보잖아요. 내 외모 관리가 적절한지, 화장이 진한지, 연한지, 머리가 빗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고요. 체험을 하는 동안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내 체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새롭게 출발해서 전철을 두고 갈아타고, 일을 하는 시간, 자기 사람하고 출발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당사자들 경험하면서 본인의 회복 과정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본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이 나가사는 직무, 나가사 체험 활동에서 또 이제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 희망을 갖던 것이 우리 지금 조정 박사님께서 가능한 것도 강의를 진행을 하세요. 우리 같이 새롭게해서 같이 앉았던 본인이 앞에 서고 있잖아요. 꼬리 와서 앉았는데 희망이라는 게 생긴 거죠. 아, 나도 어느 날 이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새로운서 퇴소한 이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느냐는 목표가 생기고요. 또 우리 조교님에게는요, 본인 앞에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이나 진행하는 사람과 쌍방이 동시에 다른 희망과 목표가 생겨나는, 그래서 체험 과정이 정말 중요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를 자민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여기서 나 자민을 하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새로운거 주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자립을. 저는 저게 딱 두 가지만 꼽아요. 가족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고 느리지만 혼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먹이고 지키고 시키고 쇼핑도 시켜주고 그러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그 부분만 도움을 받을 거래요. 우리 당사자분들의 자립의 그 정의도 6개월 앞두고 있는 사람과 3개월과 6개월과 2주 생활하는 사람과 다 달라요. 경험치가 다르잖아요. 그들이 시간이 덜해지면 본인이 생각하는 저기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경험한 시간 안에서 목표감이 생겨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자립을 준비하고 준비했고 할 때에도 충분히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그때마다 자기적으로 회복의 과정을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등한 이웃으로 공평히 전쟁을 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의 시간까지 오기 위한 우리 당사자분들이 하루 일과를 저렇게 살아내요. 누군가는 정말 오고시절이라서 주치의가 가능하니까 부모님이 협박해서 둘이 없어요. 하지만 새롭게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목표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무엇이냐? 나는 새롭게 나가는 반드시 아침에 어딘가 9시까지 갈 것이랍니다. 그 결심 하나로 버티고 견디고 생존하고 있어요. 어디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어디를 갈 곳을 정해서 테스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아침에 무조건 나가기 위해서요. 일상의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루틴이 돼야 가능하다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본인만이 살고 싶은 방향성 가까이에 이것을 반복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단단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당사자분들의 속도가 절대 맞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아시죠? 절대 만나지 않은 타격선이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저는 가족과 당사자들은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기어가는 아이가 있을 때 칸이 있으면 어머니 어때요? 칸이 치는데요. 자녀분은 둘이래요. 그러면 어머니 책상 위에 칸이 그대로 막 널려있고 있는데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이름이 없죠? 왜요? 이제 치가 알아서 치우겠죠. 이 대답은 당사자도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질문과 또 하나는 대문가 웅크려 있을 때 어머니 보셨죠? 우리 당사자께서 보셨죠? 얼마나 웅크려 있던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뛰어서 가는 걸 본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과 당사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 속도를 말씀해요. 더디지만 아까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고 느리지만 혼자 일어서는 게 자기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의 속도가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당사자들의 속도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도 어머님도 한번 내려놔 봅시다.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요청을 드립니다. 새롭게해서 제가 지금 1,800명이 넘는 당사자들을 만났고 총사한 보호자분은 1,000명에서 1,500명의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유형의 가족들을 한번 만나봤어요. 저 안에는 우리 신부자들이 왜곡하고 오해하고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나 라는 내용도 남아있어요. 방임가족이라고 하면은요. 이거예요. 트럼프에 입성한 이후에 한 2, 3주 지나면 절대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매 주마다 가족과도 목표를 세워야 되는 기간이에요. 통화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과제를 해야 되니까. 한 주에 유진이가 어떻게 주변 목표를 세웠는지 한 번도 보내고요. 6시 반에 식사 당번을 하고 있는 거 찍어서 보내고요.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 보내면서 문자 말씀드리죠. 보호자님에게도 저희는 자원입니다. 저희가 문자만 보낼 때는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되고요. 전화했을 때는 꼭 반드시 받아주세요. 왜냐면 오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계속 보냈었는데 가족교육 때 오셨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왔대요. 30년 동안 이 표현 반복 때문에 너무 지쳤고 희망이 주셨대요. 그랬는데 우리가 보내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 동생도 6시 반부터 식사를 준비하더래요. 자기 동생도 내 동생도 이런 거 할 줄 아는구나를 아셨대요. 그래서 오셔서 다른 가족들은 같이 나가 다이소도 가고 한대요. 이거를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방임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거잖아요. 그 30년 동안 지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사과를 드렸어요. 보호자님을 저희가 방임가족으로 이름 들었어요. 그 말 맞죠?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 역할 해가셨고요.
또 한 가족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없는 가족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당사자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나이가 되도록 자기 돈으로 물건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항상 보호자 서름을 봐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간식이 그냥 먹어요. 미안함이 없어요. 화장실 그냥 사요. 왜요? 자기는 돈 주고 사본 적 없잖아요. 있으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보호자님 수급비율이 당사자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필요한 것만 사다 주신대요. 저희가 계속 있는 기간 같으면 괜찮지만 저희는 단기간에 훈련에서 보내야 되니까 하루가 보내는 그냥 넘어가는 게 저희는 너무 급해요. 하루의 시간이 짧지 않아요. 그래서 동교육센터에다 요청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는 이런 기간인데요. 어떻게 안 될까요? 보호자를 만나서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그 돈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보호자 이만큼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통장을 찍고요. 우리 당사자가 매주마다 사용하는 금액을 쓰고요. 영수증 붙이고요. 사업 물건 사진 찍어서요. 보호자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식을 한 봉을 한 찌먹만 먹으면 두 봉을 변상하고 한 개만 먹어도 두 봉 변상하고 다음에 하나만 키워도 두 개 변상하고 세 개를 가져야 되잖아요. 아까워야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돈을 넣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까워요.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서 가족들이 연락을 했어요. 가족들이 오셨어요. 이미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내가 스스로 관리했던 거는 한 번에 다 써버릴까 관리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하고 있네요. 라고. 그래서 내가 가족분이 저희 도와줄 것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뭘 도와주면 좋겠냐. 가족분들이 같이 가서 커피숍에 가서 더치페이하고 먹는 훈련을 좀 시켜주세요. 식당에 가서 각각의 먹은 거를 결제하는 훈련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가족에게도 역할의 전환,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의식의 전환, 그것을 거쳤어요. 그래서 즐거우시더라도 직장을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권권 계획하는 가족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면 있으실지 몰라요. 사람들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당사자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은 신대로 가고 국정회로 가고 의료실도 가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어와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희가 이해가 되는 게 대학 졸업을 해서 초반이래요. 처음 병원 입원했어요. 얼마나 그쵸?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성도가 맞지 않는다는 알지만 조종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엄마들 마음 알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결국에 가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6개월 동안 계속 전화를 드리면서 어머니 이번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강사는 누구셨어요? 이러면서 그걸 좀 조정했어요. 정보를 좀 조정하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다시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빡빡빡 개입한 가족으로 그래서 참 이런 가족들을 보낼 때 이해가 되지만 당사자를 바라볼 때는 잠이 잘 안 와요. 네. 그래서 전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더라. 당사자와 가족과 실무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그 속도에서 멈춤의 키를 누를 수 있는 그 시점이 서로가 이렇게 맞춰져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현장님 34년째인데요. 네. 가장 제가 속도라는 것에 제일 무섭게 제가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국사는요, 우리 당사자분들의 진심과 우리 보호자분들의 열심, 당사자들의 열심과 보호자들의 진심, 그리고 저희 신부자들의 간절함이 시각지가 되도록 우리 보호자분들의 역할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계속 반복될수록요. 노후가 준비되어지고 자립과 독립이 준비되는 것을 쭉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 당사자의 속도를 좀 맞춰주십사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대 우리 당사자가
환자의 옷을 벗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가족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사자는 6개월 동안 열심히 집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면서 병원에 준비를 했는데 집에 오면 안 된대요. 가족들을 만나면 안 된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죠? 얼마나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였으면, 그래서 그 먹먹한 마음이 있지만 참 쉽지는 않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또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를 알아들이고 자녀는 자녀를 알아들이면서 제가 가족교육에서 오라고 하면 지금은 더 잘 열심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 있는 서비스가 우리 부모님 손에 안 찰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 직원들이요 역량이 마음에 안 드셔서 저희한테 못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혼자 살아야 될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 못마땅하더라도 발을 담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단계단계를 건너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앞서 반대했던, 그렇죠? 가족의 역할이 바뀌고 의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만들어낸 당사자의 삶이에요. 그 전에 멈춰버렸으면 올 수 없는 너무 멋지고 화합을 살고, 그렇죠? 해결하고 트럼프에서 지역사회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일터입니다. 노력한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회사하고 입사 때마다 저희는 전환이 되는 새로부터에서 지역사회에 가서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립되어 살아간다라는 설명을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전환 시설이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블루터치를 눌러보시면 지역사회 설명을 누르면 서울에 4개 있는 거 어디 있는지 다 나와요. 이미 다 정보를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서 가져왔어요. 네. 서울에서 실시하는 주거인형 서비스도 많이 있고요. 직업재활 시설에서 처음에 이제 보내시기 너무 아까워서 대학까지 나와서 어떻게 보내냐 하시는데 보내셔라. 거기 가서 청소부터 시작하셔라. 청소 6개월 하고요. 박스 6개월 씌우고요. 그 다음에는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 가기 전에 앉아있는 연습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은 보호자분들이 속격이에요. 그래서 이 기관들은 제가 안전한 기관들이라 소개해요. 이 기관들에서 그 처음을 지나고 그 다음 단계는 쑥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성별 훈련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수급을 받고 있는데 자녀가 내가 없는 때 그 수급비를 누가 관리해주면서 사람들과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도 필요합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넘겼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리 정신과적인 부분은 완치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죠. 저 완치가 아니라 회복이다라는 그 이유는 그거가 있어요. 우리 회복의 과정이 간단하게 계속 아까 우리 조지현님처럼 쭉 5년 동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금 10년째 만나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한 번도 나를 일어나지 않고 너무 잘 살고 있긴 있어요. 하지만 되게 그렇죠? 어려워 내리막이 매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내리막이 있을 때마다 너무 많이 납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때문에 그 회복의 과정에서 다 여기가 필요해요. 치료 장면으로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 것인가? 아니면 치료가 전환센터를 가볼 것인가? 아니면 주거시설에 가서 살아볼 것인가? 모든 선택은 당사자가 해야 되고 정보 제공은 저와 가족분들이 해주세요. 근데 바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뻥치지 마세요. 좀 시간을 주면서 자꾸 그간 기간이 노출시키세요. 오늘 가서 원장님한테 차 한잔 마시고 또 다른 날에 가서 국장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하면서 그 기간과 좀 더 마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맞지 않아서 처음에 차지 않아서 보내지 못하시는 부모님들께 좀 여기를 내보시라고. 여자분들은요, 새벽도 보내주세요. 마음에 안 들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소도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가 아니어서. 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어떻게 자립을 함께 준비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쁜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 중에 한 명인 전환 지원센터에 계신 필드 수학장을 주신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